그날 아침 나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타일이 뺨에 닿았고 시야는 흐릿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건 세면대 다리뿐이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구나. 이번엔 정말 큰일이구나.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CT 결과를 보더니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68배 나이가 되도록 나는 단 한 번도 내 몸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기름진 고기에 소주 한 잔 걸치는 게 일상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새벽까지 고스톱 치고 막걸리에 파전 먹고 다음 날 속 쓰린 채로 또 일터로 나갔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무시했다.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도 참았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넘겼다. 아내는 몇 번이나 병원 좀 가보라고 했다.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귀찮았다.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라고 하고 약 먹으라고 하고 생활습관 바꾸라고 잔소리할 게 뻔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다. 괜찮아, 나 튼튼해 하면서. 사실 튼튼한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인데. 아들 녀석도 말했다. 아버지 술 좀 줄이시라고. 담배 좀 끊으시라고. 그럴 때마다 나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산다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그걸 잔소리로만 들었다. 사실 나는 두려웠던 것 같다. 병원에 가면 뭔가 큰 병이 나올까봐. 내 몸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그래서 차라리 모른 척하고 살았다.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다 무시하면서. 수술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후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들은? 손주들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건 결국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는 걸.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많이 봤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다. 나는 그동안 그 어깨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함께 산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몰랐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왔다. 도시락을 싸왔다. 병원 음식은 싱겁다며 집에서 만든 미역국과 나물 반찬을 챙겨왔다. 나는 그걸 받아 먹으면서 처음으로 물었다. 당신도 힘들지?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보였다.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뭘 하며 산 걸까?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즐긴다고 즐긴 게 뭐였을까? 그게 정말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이었을까? 생각해보니 나는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다. 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손주들이 뭘 좋아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내 방식대로 살면서 가족들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잘 다녀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수술실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같은 병실이었다. 같은 천장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회복 기간은 길었다. 몇 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많은 걸 다시 생각했다. 건강하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뭔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 퇴원하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낯설었다. 똑같은 동네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무들이 보였다. 꽃들이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동안 이 모든 걸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냥 앞만 보고 내 욕심만 채우면서 달려왔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놨다. 천천히 먹어요. 이제는 몸 생각하면서 먹어야 해요. 나는 그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싱거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맛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하면서 짜증을 냈을 텐데 이제는 알았다. 이게 진짜 맛이구나. 내 몸을 위한 맛이구나. 요양하는 동안 나는 천천히 바꿔나갔다.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정중히 거절했다. 처음엔 섭섭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상황을 설명하니 이해해줬다. 몇몇은 오히려 자기도 건강 챙겨야겠다며 각성하기도 했다. 대신 나는 다른 걸 시작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처음엔 집 앞 골목만 돌았다. 몸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렸다. 이제는 근처 공원까지 걸어간다. 1시간 정도 걸린다. 천천히 걷는다. 급할 것 없다. 그저 걷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아내와도 대화가 늘었다. 예전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다. 텔레비전만 봤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끈다. 그리고 묻는다. 오늘 뭐 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요즘 뭐가 좋아?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 소중하다. 아들 6과도 관계가 나아졌다. 퇴원하고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아들은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좀 챙기세요.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그의 직장 이야기, 아내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나는 그저 들었다. 조언하려 들지 않았다. 판단하려 들지 않았다. 그냥 들어줬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서 함께 놀았다. 예전엔 할아버지는 피곤하다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기만 했다. 이제는 블록을 함께 쌓는다. 그림책을 읽어준다. 목소리가 예전만큼 힘차지 않지만 아이들은 좋아한다. 내 무릎에 앉아서 깔깔 웃는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가족들이 편해진 것이다. 아내는 더 이상 내 술버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됐다. 아들은 언제 또 아버지가 쓰러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해졌다. 몸이 가벼웠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했다. 소화가 잘 됐다. 잠이 잘 왔다. 이런 게 건강한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정상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물론 쉽지 않았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다.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걸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다. 자유롭게 살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었다. 그냥 방종이었다. 내 몸을 학대하는 일이었다. 진짜 자유는 이거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것. 아내의 손을 잡고 저녁 해질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지난주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해냈구나. 내가 바뀔 수 있었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구나.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고생했어요.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나는 아내를 보며 웃었다. 내가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급할 것 없었다. 함께 걷는 이 시간 자체가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편하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배우자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내가 쓰러지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나는 이제 안다. 가끔 예전 친구들을 만난다. 그들은 여전히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간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끼지 않는다. 차 한 잔만 마시고 일찍 집에 돌아온다. 친구들은 재미없어졌다고 놀린다. 나는 웃으며 답한다. 나는 이제 다른 재미를 알았어. 진짜 재미는 손주들과 보내는 일요일 오후다. 진짜 재미는 아내와 함께 보는 저녁 노을이다. 진짜 재미는 아침 산책 후에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다. 진짜 재미는 건강검진에서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68배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날들이 남아있다. 지난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물었다. 나 많이 변했지?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게 변했어. 나는 그 말에 안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변화를 지켜내야겠다고. 건강한 내가 되어야겠다고.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 아침 나는 다시 산책을 나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바람이 살갑게 스쳤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는 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깨달았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